이 여인은 제가 사겠습니다. 양반들이 값을 흥정하던 저작거리 한복판, 머슴 하나가 품에서 전 재산을 꺼내 놓았습니다. 한때 씨바지로 팔렸다가 쓸모없다고 버려진 여종을 천한 머슴이 가진 것을 다 털어 사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사람들은 천한 것이 천한 것을 거뒀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천한 머슴이 훗날 고을의 양반들을 모조리 무릎 꿇게 만들 줄은 비웃던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의 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땅이 쩍쩍 갈라졌지요.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트고 보리 이삭은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소리풀 삶아 먹고 흙을 파먹는다는 소문까지 돌았지요. 그런 모진 해에 도리는 김부자 댁 행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괭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나이는 25. 넓은 어깨는 늘 무겁게 굽어 있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짙은 눈썹, 누더기를 걸치고 다른 집신을 신었어도 그 눈빛만은 종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리놈은 어째 말이 없어. 저놈은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도리는 누가 욕을 해도 매를 들어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도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들면 도리는 행랑구석에서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 지웠다 했지요. 머슴이 글을 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장날이었습니다. 도리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저자에 나왔지요. 그런데 저자 한복판이 유난히 시끄러웠지요.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다가가 보니 한가운데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치마 저고리는 때에 저러 색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목에는 새끼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짐승을 팔듯 사람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시오. 나이 21, 몸은 멀쩡하오. 뚱뚱한 양반 하나가 부채를 붙이며 떠들었습니다. 한때 씨바지로 들였던 계집인데 글쎄 3년을 두어도 배가 부르질 않더란 말이오. 성녀라 이 말이지. 그러니 헐값에 내놓는 게요. 구경꾼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성녀를 누가 사가누? 무억대기로 났으면 쓰겠지.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저 새끼줄에 묶인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도리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면서도 여인은 품 안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지요. 작은 놀이개 하나였습니다. 값을 부르시오. 쌀 단말이면 가져가시오.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흉년의 쌀 단말을 내놓을 사람은 없었지요. 구경꾼들은 그저 웃고 떠들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녀를 사다 어디 쓰누? 차라리 그 돈으로 소를 사지. 하긴 자식도 못 낳는 계집을 무슨 수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여인은 고개를 더욱 깊이 떨구었습니다. 그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겠지요. 하지만 여인은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견디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제가 사겠습니다. 웬 머슴 하나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습니다. 돌이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멍석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간 저자가 조용해졌지요. 그러더니 이내 웃음이 터졌지요. 하하, 머슴 놈이 계집을 사겠다고? 천한 것이 천한 것을 거두는구나. 양반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재간으로 사람을 산단 말이냐. 그 푼돈으로? 부족하다면 제 품을 팔겠습니다. 평생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이 여인을 주십시오. 평생종으로 살겠다. 계집 하나에 제 인생을 통째로 걸겠다는 게냐?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리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양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도리를 노려보았지요. 미친놈일세. 대체 무슨 까닭으로?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파는 꼴을 못 보겠을 뿐입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크게 웃었지요. 손가락질하는 자도 있었고 침을 뱉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도리를 보았지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짐짝처럼 팔려 다니기만 했지. 누가 자기를 사람으로 데려가겠다고 나선 적은 없었으니까요. 미친놈일세. 좋다, 가져가거라. 어차피 성녀인 것을. 양반은 엽전을 챙기고는 새끼줄을 풀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도리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조용했지요. 여인은 몇 걸음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지요. 한참을 걷다가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소녀를 사셨는지요? 도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분이라 하옵니다. 분이. 도리는 그 이름을 한 번 되뇌었지요. 앞으로는 사람 대접받고 사시오. 그거면 됐소. 소녀는 성녀이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리께서 손해를 보실 것입니다. 쓸모라니. 사람이 무슨 물건이요? 도리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대를 부려먹으려 산 게 아니오. 그저 짐승처럼 팔려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을 뿐이오.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 대접이라니.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지요. 나리께서는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상한 건 그대를 짐짝처럼 팔던 저들이지 내가 아니오. 분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우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도리의 집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의 오두막이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흙벽의 지프로 엮은 지붕, 방이라곤 단칸뿐인 초라한 집이었지요. 도리는 그 단칸 방을 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나는 부엌에서 자면 돼요.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찌 소녀가 방을 차지하고 나리를 부엌에서 주무시게 하겠습니까? 나리라니. 그런 소리 마시오. 도리는 무뚝뚝하게 말했지요. 나도 종이고 그대도 종이요. 위아래가 어디 있겠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나리가 처음이옵니다. 그렇소. 그럼 앞으로 자주 듣게 될게요. 분이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분이를 거쳐 간 주인들은 하나같이 분이를 발로 차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한 끼 밥을 던져주면서도 짐승 보듯 했지요. 그런데 이 머슴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몫으로 받아둔 것이었지요. 먹으시오. 며칠 굶은 듯하니 날이 깨서는요. 나는 아까 주인 댁에서 먹었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니까. 어서 들기나 하시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리도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분이가 새끼줄에 묶여있던 그 며칠을 생각하니 차마 자기 입에 밥을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그것도 모른 채 보리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에 넣었지요. 따뜻한 밥 한 덩이에 분이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는 법을 잊었다던 그 눈에서 말입니다. 왜 우시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밥이 참 따뜻해서요. 밥이 따뜻한 게 울 일이오? 누군가 소녀에게 밥을 차려준 게 참으로 오랜만이라서요. 도리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저 밖으로 나가 부엌 한 구석에 집단을 깔고 몸을 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이가 잠든 깊은 밤 도리는 다시 일어났지요. 마을 끝 외딴 움막으로 향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사월 할멈이라는 늙은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흐릿한 할멈이었습니다. 도리는 가끔 밤에 몰래 할멈을 찾아갔지요. 할멈만이 도리의 속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할멈, 사람을 하나 데려왔소. 도리가 분이를 데려온 사연을 말하자 할멈은 한참을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저자에서 짐승처럼 팔리고 있었소.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소. 내 가진 것을 다 털었단 말이냐? 그 한 푼까지. 그렇소. 허허, 내 아비를 꼭 닮았구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 성정까지. 할멈은 흐릿한 눈으로 도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네, 그 성정이 언젠가 너를 잡을 게다. 잘 들어라, 도련님. 할멈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니라. 사람을 천하게 보는 그 마음이 천한 것이니라. 도리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쯤으로 여겼지요. 머슴으로 사는 자신에게 신분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소, 할멈. 모르면 됐다.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할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굽은 등을 돌려 화롯불을 뒤적일 뿐이었지요. 도리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움막을 나섰습니다. 별이 차갑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도리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던 그 감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온 이 여인이 그리고 자신이 흘려들은 저 늙은 할멈의 말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분이가 도리의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출하게 남아 살림을 꾸려가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낮 동안 집을 쓸고 닦고 나무를 캐다 죽을 끓였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김부자 댁에서 종일 일하고 밤이면 돌아왔지요. 가난했지만 분이에게는 처음 맛보는 평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횃불 여러 개가 산자락을 타고 올라왔지요. 분이를 팔았던 그 뚱뚱한 양반이 하인들을 끌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양반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도리 이놈, 개 있느냐? 도리가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 계집을 도로 내놓아라. 양반은 부채로 분이가 있는 방을 가리켰지요. 네, 다시 생각해보니 천한 머슴 놈한테 넘길 물건이 아니었어. 값을 2배로 쳐줄 테니 도로 내놓으란 말이다. 분이는 방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또다시 끌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사람이 물건처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겨지는 일에 분이는 익숙했습니다. 하인들이 방으로 들이닥쳐 분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니까요. 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지요. 그 순간 도리가 몸을 던져 분이 앞을 막아섰지요. 이 여인은 이미 제가 산 사람입니다. 값은 치렀습니다. 뭐라,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말을 거역해. 양반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도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앞을 막아선 채 등으로 매를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몽둥이가 어깨를, 등을, 허리를 후려쳤지요.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나리,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았지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이 여인은 제 사람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머슴이 그렇게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양반은 기가 막혔지요. 매를 맞으면서도 굽히지 않는 종은 처음 보았으니까요. 그때 마을 노인 몇이 횃불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동네에서 그래도 점잖다는 박노인이 양반을 말렸지요. 대감, 고정하십시오. 이미 값을 치른 거래를 도로 물으시면 양반 체면이 오히려 우습게 되십니다. 온 저자가 다 본 일이 아닙니까? 양반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랬지요. 저자 한복판에서 큰 소리치며 팔아놓고 사흘 만에 도로 빼앗으러 왔다는 소문이 나면 웃음거리가 되는 건 자기였습니다. 더러워서 그만둔다. 천한 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양반은 침을 뱉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횃불이 멀어지고 산자락은 다시 어둠에 잠겼지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리의 등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날이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소녀 따위를 위해 별것 아니요. 도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매 좀 맞은 것뿐이요. 종으로 살다 보면 흔한 일이요. 분이는 그 말에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매를 맞는 모습을 분이는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자기 때문에 누가 다치기는커녕 자기가 맞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머슴은 자기 한 몸으로 분이를 막아섰습니다. 울지 마시오. 그대가 우니 내가 더 아프오. 도리는 서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소녀 같은 것 때문에 이리 다치셨습니까? 소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또 그 소리. 그대는 그럴 만한 사람이요. 세상 누구 못지않게. 분이는 그날 밤 도리의 찢어진 등을 정성껏 싸매주었지요. 무명천을 찢어 약초를 으깨 발라주었지요.
도리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라고요. 날이 어찌 소녀 같은 것을 위해 이리 모진 매를 다 맞으셨습니까? 소녀 같은 것이라니. 그런 말 마시오. 도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대도 나도 같은 사람이오. 누가 사람을 함부로 사고 팔며 또 함부로 빼앗는단 말이오. 그게 잘못된 게지 그대가 잘못된 게 아니오. 분이는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물건처럼 여기며 살아온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 머슴은 자신을 사람으로, 그것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주었지요. 분이의 가슴 속에 그날 밤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분이는 도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분이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분이는 그를 알았습니다. 여종 주제의 그를 안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무릎에서 배운 글이었지요. 서연아, 그를 안다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거라. 아는 것이 때로는 화를 부르는 법이니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일렀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를 아는 것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지요. 분이의 아버지는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었지요. 분이는 그 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떼고 그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분이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분이는 그렇게 노비로 굴러떨어졌지요. 그날의 일을 분이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품 안에 늘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놀이개였지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분이는 아무리 굶주려도 아무리 모진 매를 맞아도 그 놀이개만은 끝까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이오? 어느 날 도리가 물었지요. 분이가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는 걸 본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이것만은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지요. 소중한 물건이구려. 도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만 알았지요. 두 사람의 살림은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분이는 도리가 일을 나간 사이 달아빠진 도리의 집신을 보았지요.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살이 까질 지경이었습니다. 분이는 헝겊을 모아 집신 안에 정성껏 덧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도리는 그날 저녁 발이 한결 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집신 속을 들여다보고는 잠시 멈칫했지요. 하지만 도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이 쪽을 한번 흘끔 보고는 괜히 헛기침을 했을 뿐이었지요. 이번에는 도리 차례였습니다. 도리는 주인 댁에서 받은 자기 몫의 떡을 분이 몰래 죽 그릇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죽이 어찌 이리 묵직하옵니까? 분이가 죽을 뜨다가 떡을 발견하고는 물었지요. 글쎄, 나는 모르오. 쥐가 넣어두었나 보. 쥐가 떡을 넣어둔단 말입니까? 참 별난 쥐도 다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아주 인심 좋은 쥐로구려. 도리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분이는 그 무뚝뚝한 거짓말에 그만 웃음이 났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몰래 챙기면서 또 모르는 척하면서 정을 쌓아갔습니다. 입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도리는 분이가 잠든 줄 알고 마당에서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그 버릇이었지요.
그런데 분이가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머슴이 글을 쓰다니. 분이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모르는 척했지요. 분이에게도 숨긴 비밀이 있었으니 도리의 비밀도 굳이 캐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모르는 척 덮어주며 살았습니다. 한편 이 고을에는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판서 대감, 이름은 민치술이었지요. 판서란 나라의 큰 벼슬을 지낸 사람을 이르지요. 민판서는 한양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 고을로 내려와 드넓은 땅과 수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조차 민판서 앞에서는 굽실거렸지요. 민판서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음흉하고 잔인했지요. 기름진 얼굴에 가는 눈, 늘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어도 그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민판서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했습니다. 쉿! 민판서 대감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말게. 그렇게 그 댁 눈밖에 났다가 폐가 망신한 집이 한둘이 아니잖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지요. 다만 그 미움을 대놓고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판서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민판서의 그늘이 머지않아 도리와 분이의 오두막에까지 들이우게 됩니다. 그 무렵 민판서 집 마름이 마을을 돌며 빚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름이란 주인을 대신해 땅과 소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지요. 민판서의 마름은 주인보다 더 악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집은 작년 소작료가 밀렸다지. 마름이 도리의 오두막 앞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소작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만. 도리가 차분히 답했지요. 허, 이놈 봐라. 따지는 품새가 종놈 같지 않구나. 어디서 글줄이나 배운 티를 내. 그저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밀렸다 하면 밀린 게야. 마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리는 속으로 아차 싶었지요. 너무 또박또박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머슴은 머슴답게 굴어야 한다는 걸 도리는 늘 명심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송구합니다. 소인이 주제 넘었습니다. 도리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름은 코웃음을 치며 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두고 보자. 내 놈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마름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마름이 사라진 뒤 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별일 아니요. 도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름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그 말이요. 도리에게는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졸 둘을 데리고 왔지요. 도리 이놈, 내 놈이 민판서 대감댁 곳간의 곡식을 훔쳤지. 마름이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도리는 어이가 없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 곳간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닥쳐라. 어젯밤 곳간에서 쌀열 가마가 없어졌다. 그날 밤 너를 그 근처에서 보았다는 자가 있어. 누가 그런 거짓을 고했단 말입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관아에서 다 밝혀질 게다. 포졸들이 도리를 오라로 묶었습니다. 분이가 달려나와 매달렸지요. 나리는 그날 밤 집에 계셨습니다. 소녀가 증인이옵니다. 천한 것의 말을 누가 믿어? 비켜라.
마름이 분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분이는 땅에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수령 앞에 무릎이 꿇려졌지요. 마름은 의기양양하게 떠들었습니다. 이놈이 곡식 도둑이옵니다. 곳간 문이 부서졌고 쌀 10가마가 사라졌습니다. 내 이놈 곡식을 어디다 숨겼느냐? 수령이 호통쳤습니다. 도리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결백을 주장한들 종의 말을 믿어줄 리 없었으니까요. 잘못하면 곤장을 맞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분이가 관하로 뛰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웬 계집이냐? 끌어내라. 꽃간 문이 밖에서 부서졌습니까? 안에서 부서졌습니까? 분이의 그 한마디에 수령이 멈칫했지요. 그것이 무에 중요하단 말이냐? 중요하고 말고요. 도둑이 밖에서 들었다면 문은 밖에서 부서졌을 것이옵니다. 한 대 안에서 부서졌다면 그것은 곳간 안에 드나들 수 있는 자의 짓이지요. 분이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쌀 10가마면 장정 5이 밤새 저 날라도 모자랍니다. 우리 집은 산자락 외딴 집이라 그 무거운 쌀을 옮기자면 마을을 가로질러야 하옵니다. 그 밤에 그리 많은 쌀을 진 자들을 본 사람이 정녕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수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내 말은? 곳간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부터 밝히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안에서 빼돌린 것이라면 도둑은 멀리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곳간 열쇠를 가진 자는 다름 아닌 마름이었으니까요. 마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인연이 무슨 헛소리를. 천한 것이 어디서 그런 입을 놀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곳간을 살펴보면 알 일이옵니다. 수령은 잠시 고민하더니 사람을 보내 곳간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과연 곳간 문은 안쪽 빗장이 부서져 있었지요. 게다가 마름이 며칠 전 노름빛에 쫓기고 있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곡식을 빼돌린 것은 마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도리에게 누명을 씌워 입막음하려던 속셈이었지요. 내 이놈, 제 죄를 애먼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 죄가 더 무겁다. 수령이 호통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그만 노름빛에 눈이 멀어. 닥쳐라. 저놈을 매우 쳐서 내쫓아라. 도리는 풀려났습니다. 마름은 도리어 곤장을 맞고 쫓겨났지요.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름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번 누명을 씌우려 했던 자는 반드시 다시 손을 뻗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오늘 일로 분이는 자신이 글과 송사의 이치를 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지요. 천한 종이 그런 것을 안다는 사실이 민판서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리는 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런 것을 다 아시오? 분이는 흠칫했지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말았으니까요. 송구합니다.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곤장을 맞다 죽었을 게요. 도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사실 분이는 어릴 적 아버지가 관아의 문서를 다루는 것을 곁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곳간이며 장부며 송사의 이치를 자연스레 익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도리에게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밀이 많구려. 도리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도리를 보았지요. 나도 그대에게 못다 한 말이 있고 그대도 내게 못다 한 말이 있는 듯하오. 허나 굳이 묻지 않으리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 분이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이토록 헤아려 준 적이 있었던가 싶었지요. 그날 이후 분이는 밤이면 잠을 설쳤습니다. 행여 도리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날이 마름이 또 해코지를 하면 어찌합니까? 분이가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리는 분이를 안심시켰지요. 걱정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대를 지키리다. 소녀는 날있게 화가 미칠까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허허, 거참. 나는 그대가 걱정이고 그대는 내가 걱정이구려. 도리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분이도 따라 웃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한결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다시 사월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이지요. 할멈, 마름이 나더러 수상하다 했소. 들킬까 두렵소. 두려우면 더 깊이 숨어라. 할멈은 화롯불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도련님, 언제까지 이리 숨어만 살 셈이냐. 달리 방도가 없지 않소. 내 아비가 윤참판 대감이 어떤 분이셨는지 잊었느냐.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온 집안이 도륙났다. 그 누명을 씌운 자가 시퍼렇게 살아 떵떵거리는데 너는 평생 흙바닥에 글자나 쓰며 숨어 죽을 셈이냐. 도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지요. 어린 시절 불타던 집과 피 흘리던 식솔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일을 도리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의 아버지 윤참판은 강직하기로 이름난 충신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군졸들이 들이닥쳐 온 식소를 끌어냈지요. 역적모의를 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참판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아버지는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때 7살이던 막내 도련님만이 겨우 살아남았지요. 유모였던 사월할멈이 어린 도련님을 둘러엎고 야반도주한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도련님의 이름을 버리고 도리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머슴으로 키웠지요.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7살 도련님이 바로 지금의 도리 윤재겸이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없소.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증거가 있다. 할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어딘가에 있다 들었다. 누명이 거짓임을 밝힐 증거가 분명 있을 게다. 다만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이 늙은이도 모른다. 허나 살아있는 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라. 그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요, 할멈? 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멈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민판서다. 민치술. 내 아비의 자리를 탐낸 그 자가 없는 죄를 꾸며 내 집안을 도륙냈느니라. 도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민판서라니. 바로 이 고을을 쥐고 흔드는 그 자였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던 마름의 주인이기도 했지요. 원수가 이토록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멈, 그 자가 이 고을에 있단 말이오? 바로 내 코앞에. 그러하다. 허나 도련님, 섣불리 굴어선 아니 된다. 그 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 맨몸으로 부딪혔다간 너만 다친다.
알겠소. 때를 기다리리다. 도리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눌렀지요. 할멈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힘도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도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나 가진 것이라곤 맨손뿐이었지요. 증거도 힘도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머슴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지요. 그때 분이가 가만히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날이 잠이 안 오십니까? 부인도 깨어 있었구려.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신지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저 곁에 있겠습니다. 도리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차마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지요. 고맙소, 부인. 그 마음이면 됐소. 그러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는 흙바닥에 글자나 쓰며 숨어 살지 않겠다고요.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죽어간 식솔들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분이를 지키리라. 도리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분이도 작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어떤 비밀을 품었든 어떤 짐을 졌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다짐이었지요.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 자신을 위해 매를 맞아준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결심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머지않아 두 사람을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세월은 흐르고 두 사람은 한 해, 두 해를 함께 보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웃음이 있었지요. 도리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옛 가문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도 늦으시겠습니까? 분이가 물으면 도리는 늘 짧게 답했지요. 먼저 주무시오. 늦을게요. 분이는 그런 도리가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실마리를 찾는 것이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밤늦게 돌아오면 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데워 기다릴 뿐이었지요. 이 밤중에 또 죽을 끓이셨소. 잠이나 주무시지. 날이 빈속으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지요. 분이는 그렇게 말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도리는 그 마음이 고마워 차마 더 말리지 못했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분이가 그만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찬 데서 일한 탓이었지요. 분이는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도리는 일도 나가지 않고 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부인. 도리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분이의 이마에 갈아 얹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수건을 갈았지요. 약초를 구하러 눈길을 헤치고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제발 깨어나라고 빌었지요. 며칠 만에 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을 때 도리는 그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눈 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날이 거기서 무얼 하십니까? 분이의 목소리에 도리가 화들짝 깼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아이고, 이제 살았구려. 도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 머쓱해져 얼른 놓았지요. 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날이 밤을 새우셨습니까? 도리는 무뚝뚝하게 둘러댔습니다. 아니요. 내가 코를 골며 잘 잤소. 그대가 끙끙대는 통에 좀 시끄럽긴 했지만 거짓말이 서투르십니다. 날이. 거참. 분이는 그 말이 거짓인 줄 알았지요. 도리의 까칠한 손과 충혈된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분이는 더 캐묻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도리가 벗어둔 해진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소매가 다 헤어져 있었지요. 분이는 밤새 그 저고리를 정성껏 기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횃대에 걸어두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리는 말끔히 기워진 저고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그 저고리를 입고 괜히 분이 쪽을 보며 헛기침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챙겼습니다. 입으로는 한마디도 사랑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지요. 사월할멈도 분이를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내 곁에 저런 처자가 있어 다행이구나. 할멈이 도리에게 말했지요. 분이는 마음이 곧고 총명한 아이다. 귀한 인연이니 잘 지켜라. 그러겠소, 할멈. 할멈은 분이에게도 따뜻했습니다. 분이가 찾아오면 늘 손을 잡아주었지요. 한 번은 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이 너를 천하다 하여도 너는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천하게 보는 그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한 것이지 내가 천한 것이 아니야. 할머니 소녀 같은 것이 어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라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그걸 잊지 말거라. 예, 할머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평생 천대만 받고 살아온 분이에게 그 말은 큰 위로였지요. 할멈의 그 말은 훗날 두 사람이 가장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차츰 두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밤마다 발길을 멀리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윤참판과 인연이 있던 옛사람들을 하나둘 찾아다닌 것이지요. 어느 밤에는 산 너머 옹기장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한때 윤참판 댁 행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지요. 노인장, 그날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도리가 조심스레 묻자 노인은 한참을 떨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다마다 윤참판 대감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그 누명은 죄다 거짓이었어. 어찌 그리 단언하십니까? 내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 대감은 평생 백성만 생각하신 분이요. 영모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지. 허나 그것을 입에 올리면 나도 목이 달아나니 다들 입을 다물고 살았을 뿐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좌가 될 만한 것은 없겠습니까? 대감께서 잡혀가시던 날 무언가를 급히 숨기셨다는 말은 들었소. 허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오. 한데 자네는 어찌 그 옛일을 그리 캐묻는가? 그저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한이 가엾어 그럽니다. 도리는 정체를 감춘 채 그렇게 둘러댔지요. 도리는 그렇게 한 조각씩 흩어진 진실의 단서를 모아갔습니다. 더디고 위험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분이는 그저 돌아온 도리의 언 손을 말없이 녹여줄 뿐이었지요. 손이 이리 차신데 어디를 그리 다녀오십니까? 찾을 것이 있어 그러오. 머지않아 말해주리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든요. 분이의 그 말에 도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분이는 그를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슬그머니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송사에 휘말린 농부에게 슬쩍 길을 일러주고 빈 문서에 속아 넘어갈 뻔한 노파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떠돌이 사기꾼이 마을에 들어와 가짜 약을 팔며 사람들을 등치려 했습니다. 이 약 한 첩이면 만병이 낫소. 단돈 한 양이요. 사람들이 솔깃해하자 분이가 슬며시 끼어들었지요. 그 약에 무엇이 들었는지 종이에 적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재 이름과 양을 적어 주시면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겠지요. 그것을 어찌 일일이 적는단 말이요. 약방의 비방이라 함부로 적을 수 없소. 비방이라 하셨습니까? 한데 만병통치라면 어느 의서에도 없는 처방일 터인데요. 그 출처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사기꾼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글을 쓸 줄도 몰랐고 가짜 약에 든 것도 풀뿌리 몇 개뿐이었지요. 에이, 오늘은 장사가 영 안 되는구먼. 사기꾼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슬그머니 보찜을 싸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지요. 아이고, 분이 처자 덕에 한 양 굳었네. 저 처자 정말 보통이 아니야. 분이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나서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지켜주는 분이의 슬기에 마을의 인심이 모였지요. 아니, 저 처자가 어찌 저런 것을 다 안대? 글쎄 말이야. 종으로 살았다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분이를 고맙게 여겼습니다. 도리 또한 힘쓰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이웃을 도왔지요. 두 사람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마을에서 조금씩 인심을 얻어갔습니다. 천한 것들이라더니 사람 됨됨이는 양반보다 낫구먼. 그런 말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지요. 한 번은 마을에 큰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고을의 장사들이 다 모여 힘을 겨루는 자리였지요. 그의 씨름판에는 황소 한 마리가 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리를 떠밀었지요. 도리 자네 힘이 장사 아닌가. 한번 나가 보게. 도리는 손사래를 쳤지만 분이가 가만히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리, 나가 보시지요. 소녀는 나리가 이기실 줄 믿사옵니다. 그 말에 도리는 못 이기는 척 씨름판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인근 고을에서 천하장사로 이름난 거구였지요. 사람들은 도리가 질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묵직한 뚝심으로 상대를 번쩍 들어 매다 꽂았지요. 씨름판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도리가 이겼다. 도리가 황소를 땄어. 도리는 황소를 끌고 와 분이에게 자랑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번졌지요. 부인이 믿어준 덕에 이겼소. 분이는 그런 도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모처럼 배불리 먹고 마음껏 웃었지요. 가난해도 행복한 날들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단출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진 흉년 끝에 그래도 작은 추수를 거둔 터라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돌았지요. 사람들은 도리와 분이를 잔치에 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리 자네도 한 잔 받게. 분이 처자도 이리 와 앉으시게. 두 사람은 난생 처음 사람들 틈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았지요. 여보게 도리, 자네 그 황소 씨름판 얘기는 두고두고 회자될 걸세. 그러게 말이야. 그 큰 장사를 번쩍 들어 맺히다니. 사람들이 도리를 축혀 세웠습니다. 도리는 멋쩍게 웃으며 막걸리 잔을 받았지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 자네 부부는 복덩이야. 이 마을에 온 게 복이라고. 부부라는 말에 분이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곁에 앉은 안아기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분이 처자, 지난번 우리 영감 송사일은 정말 고마웠네. 자네 아니었으면 땅을 다 뺏길 뻔했어. 별 말씀을요. 마땅히 도울 일이었습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아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지요. 분이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중얼거렸지요. 날이, 소녀는 오늘 같은 날이 꿈만 같사옵니다. 꿈이 아니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게요. 도리는 그렇게 말하며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지요. 도리는 문득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요.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비밀을 생각하면 분이를 더 깊이 끌어들이기가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나 행복한 날은 늘 짧은 법입니다. 마을에 풍년이 들고 두 사람의 인심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자가 있었지요. 바로 민판서였습니다. 천한 머슴과 그 계집이 마을의 인심을 얻는 꼴이 민판서에게는 영 거슬렸던 것입니다. 돌이라는 그놈, 요즘 마을에서 제법 칭송을 받는다지. 민판서가 새 마름에게 물었습니다. 예, 대감. 게다가 그놈이 데리고 사는 계집이 그를 안다 하옵니다. 천한 것이 송사의 이치까지 훤하다 하니 여간 수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아는 천한 계집이라. 민판서에 가는 눈이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지요. 그 계집의 내력을 알아보아라. 어디서 굴러온 것인지, 본래 누구의 딸인지를. 새 마름이 굽실거리며 물러갔습니다. 민판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지요. 평온하던 두 사람의 삶에 거대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정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냇가에서 분이는 빨래를 하고 도리는 그 곁에서 지게를 손보고 있었지요. 문득 도리가 멋쩍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손이 다 트셨구려. 찬물에 빨래를 그리 하시니 괜찮사옵니다. 이만한 게 무에 대수겠습니까? 내 다음 장날에 동백기름을 한 병 사다 드리리다. 손에 바르면 좀 낫다 하더이다. 분이는 그 말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동백기름이라니. 그런 것은 양반댁 아씨들이나 쓰는 것이었지요. 머슴인 도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돈을 쓰시면 내가 사고 싶어 그러오. 그러니 그리 아시오. 나리는 어찌 늘 소녀 생각만 하십니까? 정작 나리 집신은 다 떨어졌으면서요. 내 집신이야 또 삼으면 그만이오. 한데 그대 손은 하나뿐이지 않소. 분이는 그 말에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이 하나뿐이라니요. 거참 말이 그리 됐소. 하여튼 내 사다 드릴 테니 그리 아시오. 도리는 괜히 지게만 두드렸지요. 분이는 가만히 미소 지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봄볕처럼 따스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지요. 냇물은 졸졸 흐르고 복사꽃 잎이 분이의 빨래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 도리의 발걸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옛 가문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도리는 마침내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산 너머 고을에 살던 한 늙은 아전이
그날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전이란 관아에서 문서와 잡무를 보던 하급 관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윤참판 대감을 역적으로 몬 그 문서 말이오. 늙은 아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가짜였소. 누군가 대감의 글씨를 흉내내어 거짓 서찰을 꾸민 게요. 한데 그 거짓 문서를 베껴 쓴 서리가 있었지. 류씨성을 가진 서리였소. 류씨설이라. 도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류설이는 나중에 어찌 되었습니까? 그게 문서를 베낀 뒤 얼마 못 가 죽었소. 병들어 죽었다 했지만 다들 입막음 당한 거라 수군거렸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게요. 가엾게도 어린 딸 하나만 남기고 갔다 하더이다. 도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지요. 류씨설이 어린 딸.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도리는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집에 오니 부니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부인, 한 가지 물어도 되겠소. 무엇이옵니까, 나리? 부인의 아버님께서 관아에 서리셨다 하셨지요. 성씨가 어찌 되시오? 부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부니가 가만히 입을 열었지요. 류가이옵니다. 류설이 그것이 제 아버지셨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요. 부니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 가문을 무너뜨린 그 거짓 문서를 베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류설이는 진실을 알았기에 죽임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리, 어찌 그러십니까? 안색이. 부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부인, 내 이제껏 숨겨온 것이 있소. 나는 한낱 머슴이 아니오. 이에 나는 본래 윤재겸이오. 멸문당한 윤참판 대감의 막내 아들이오. 부니의 손에서 바느질감이 툭 떨어졌습니다. 윤참판 대감이라 하시면 그렇소. 18년 전 역적으로 몰려 도륙난 그 가문이오. 그리고 부인 그대의 아버님이 베끼셨다는 그 거짓 문서가 바로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흉기였소. 부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소녀의 아버지가 나리의 가문을. 아니요, 부인. 그리 생각지 마시오. 도리가 부니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용서하십시오, 나리. 소녀가 어찌 나리의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녀의 아비가 나리의 집안을 해친 손이거늘. 그대의 아버님 또한 그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이요. 진실을 알았기에 입막음 당하신 게 아니오. 우리 두 사람 모두 같은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거요. 같은 자라 하시면 민판서요. 민치술. 그자가 내 아버지를 모함하고 그대의 아버님을 죽인 장본인이요. 부니는 그 이름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부니는 그날의 기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니가 11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아버지는 등잔불 아래서 무언가를 정신없이 베껴 쓰고 있었지요. 어린 부니는 그 곁에서 잠든 척하며 아버지를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짓이다. 윤참판 대감이 이런 글을 쓰셨을 리 없어. 누군가 대감을 모함하려는 게야. 아버지는 그 거짓 문서를 베끼면서도 진짜 내용을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겼지요.
그리고 어린 분이에게 나직이 일렀지요. 서연아, 이 아비가 오늘 본 것을 너도 기억해 두어라. 언젠가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 글자 하나하나, 토씨 하나까지 똑똑히 외워두어라. 어린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 긴 문서를 통째로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분이는 노비로 굴러떨어졌지만 아버지가 외우게 한 그 문서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소녀는 그 거짓 문서를 외우고 있사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리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부인? 아버지께서 죽기 전 그 문서를 소녀에게 외우게 하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토씨 하나까지요. 소녀는 지금도 그것을 한 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도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거짓 문서의 내용을 통째로 아는 산증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소. 그때 분이가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날이 그러고 보니 아버지께서 이 놀이개를 주시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잃지 말라고요. 그저 유품인 줄로만 알았는데 도리가 놀이개를 받아 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이개의 매듭 부분이 유난히 두툼했지요. 손끝으로 만져보니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인, 이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듯하오. 예? 그럴 리가요. 그저 매듭일 뿐인데. 도리는 조심스레 그것을 뜯어보았습니다. 매듭을 한 겹 한 겹 풀어가는 두 사람의 손이 떨렸지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놀이개 속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친 도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윤참판의 친필 서찰이었지요. 윤참판이 죽기 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민판서의 음모를 낱낱이 적은 밀서였습니다. 유서리가 진실을 알고 죽기 전에 그것을 빼돌려 놀이개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증거요. 도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을 숨어 살며 꿈에서도 그리던 증거가 분이의 품속에 줄곧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이제 됐소. 이 밀서와 그대의 기억이면 그자를 무너뜨릴 수 있소. 날이 정령정령 우리 아버지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것입니까? 풀 수 있소. 반드시. 그대 아버님도 내 아버님도 더는 억울한 누명 아래 계시지 않을게요. 흑 아버지, 이 못난 딸이 이제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한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마침내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누명을 벗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코앞에 온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리는 어떻게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놓을지 궁리했지요. 이 밀서는 아버님 친필이라 더없이 귀한 물증이요. 허나 친필인 만큼 그자가 권세로 빼앗거나 불태워 없앨 수도 있소. 그렇군요. 한데 부인, 그자도 끝내 어쩌지 못할 진짜 무기가 따로 있소. 바로 그대의 그 기억이요. 종이는 태울 수 있어도 그대 머릿속에 든 것은 누구도 태우지 못하니.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도리가 말을 이었지요. 섣불리 관아에 고했다간 민판서가 손을 써 증거를 없애버리게요. 그자는 수령조차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리. 머지않아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소. 임금의 명을 받고 고을의 비리를 살피러 오는 분이지. 그분께 이 밀서를 직접 올려야 하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야 하오. 한데 나리 그 어사또께서 정말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게요. 어사는 임금의 눈과 귀이니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억울함을 살피는 분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길이 있는 게요. 소녀, 그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고맙소. 허나 부인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시오. 그대만은 안전해야 하오. 분이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나리가 위험에 처한다면 자신 또한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요. 도리는 밀서를 다시 놀이개 속에 곱게 넣었지요. 그러고는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대가 지니시오. 그대 아버님의 유품이자 우리 두 집안의 한이 담긴 물건이니 소중히 지키겠사옵니다. 나리.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두 사람의 눈빛이 굳게 마주쳤습니다. 18년의 한과 10년의 서름이 마침내 풀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허나 가장 밝은 희망이 비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이 코앞에 닥친 때였지요. 바로 그 밤 민판서의 마름이 마침내 분이의 내력을 알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 그 계집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다름 아닌 죽은 유서리의 딸이옵니다. 마름의 보고에 민판서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유서리의 딸이 살아있다니. 게다가 그를 아는 그 딸이 무엇을 알고 있을지 몰랐지요. 민판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눈의 살기가 어렸지요. 그 계집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평온하던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마침내 거대한 칼날이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판서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판서는 영악한 자였지요. 분이를 함부로 죽였다간 의심을 살 테니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분이를 소나귀에 넣으려 했지요. 민판서가 새 마름을 불러 일렀습니다. 그 계집은 본래 양반댁의 메인 종이었다지. 한데 머슴놈에게 팔려간 것은 적법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우겨라. 도망 노비를 거둔 죄를 물어 그 계집을 내 집으로 끌어오너라. 허나 대감 저자에서 버젓이 값을 치르고 산 것을. 그러니 명분을 만들라는 게 아니냐. 일단 내 집에 가두면 그 뒤는 어찌하든 내 마음이니라. 민판서의 음흉한 계략이었습니다. 분이를 도망 노비로 몰아 끌고 가 유서리의 딸이 무엇을 아는지 캐낸 뒤 영영 입을 막아버릴 속셈이었지요. 그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분이라는 계집은 게 있느냐. 도망 노비를 거둔 죄로 잡아간다. 도리와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지요. 포졸들이 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분이는 품 안의 놀이개를 꼭 움켜쥐었지요. 이 여인은 도망 노비가 아니요. 내가 저자에서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데려온 사람이요. 도리가 막아섰지만 포졸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판서 대감의 명이시다. 천한 머슴놈이 무슨 수로 막겠다는 게냐. 도리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분이가 민판서의 손에 끌려가면 끝장이었지요.
분이가 유서리의 따림이 드러나면 민판서는 분이를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밀서를 꺼내 들이밀 수도 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오기 전에 증거를 내보였다간 민판서가 권세로 그것을 묵살하고 둘 다 죽일 테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화살을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포교나리,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들인 무지렁이 계집일 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는 제게 있습니다. 싫은 대감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 바로 저입니다. 모두 제가 한 짓입니다.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리, 어찌 그런 거짓을. 닥치시오, 부인. 도리가 분이의 말을 잘랐지요. 그러고는 포교를 향해 거듭 고개를 조아렸지요. 이 계집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한 것입니다. 잡아가실 거면 저를 잡아가십시오. 대감께 죄를 진 건 저 하나입니다. 나리, 어찌하여 자꾸 죄를 뒤집어 쓰십니까? 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도리는 분이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지요. 부인, 부디 살아주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요. 포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민판서가 노린 건 계집이었지만 제 발로 죄를 자백하는 머슴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게다가 마름을 곤장 맞게 한 그 머슴이 아니던가요. 좋다. 내 놈이 그리 나오니 우선 너부터 잡아간다. 계집은 일단 두고 보자. 포졸들이 도리를 오라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도리가 끌려가며 분이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부디 살아남으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 안 됩니다. 나리. 분이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포졸들이 분이를 떼어냈습니다. 부인, 울지 마시오.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리다. 그러니 그대도 부디 살아주시오. 나리 가지 마십시오, 제발. 내 말 명심하시오. 그것만은 절대 잃지 말고. 도리가 분이의 품을 눈짓으로 가리켰지요. 놀이개를 두고 한 말이었지요. 분이는 그제야 알아듣고 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도리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분이를 살리기 위해 18년을 기다려온 신원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진 것이었지요. 지금 자기 정체를 밝히면 누명을 벗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분이가 위조 사건에 휘말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분이의 목숨을 택한 것입니다. 도리는 관아의 옥에 갇혔습니다. 민판서는 도리를 곤장으로 다스리며 배후를 캐물었지요. 한낱 머슴이 어찌 그런 일을 꾸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냐? 내 놈 혼자 한 짓이 아닐 터. 저 혼자 한 일입니다. 도리는 모진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저자에서 새끼줄에 묶여 떨던 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그 여인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암행어사가 올 때까지 부인만은 살려야 한다. 도리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민판서는 점점 이 머슴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낱 종놈이 이리 모진매에도 굴하지 않다니 예사놈이 아니었지요.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보통 머슴이 아니렸다. 민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18년 전 자신이 도륙낸 그 가문의 막내가 살아 도망쳤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민판서는 도리의 정체를 캐는 한편 또 다른 손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분이와 도리에게 인심을 주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천한 것들과 가까이 지내는 자는 한패로 보고 똑같이 다스릴 것이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차츰 분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잔치에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민판서는 그렇게 분이를 외톨이로 만들어 누구도 돕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편 홀로 남은 분이는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옥으로 달려갔지만 옥졸들이 창을 들고 막아섰지요. 썩 물러가라. 죄인을 면회할 수 없다. 한 번만 뵙게 해 주십시오. 멀리서라도 이것이 어디서 물러가지 못할까. 분이는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분이는 옥 담장 밖을 서성이다 가만히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지요. 도리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도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이인 줄 단번에 알았지요. 모진 곤장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노랫소리가 들리자 도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리는 차가운 옥벽의 등을 기대고 그 노래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 부디 사람만 주시오. 도리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입으로는 더 아무 말 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그 시간이면 담장 밖에 와 노래를 불렀고 도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모진 하루하루를 견뎠지요. 하루는 분이가 담장에 손을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나리, 듣고 계십니까? 소녀, 반드시 나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견뎌 주십시오. 담장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았지요. 도리가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리. 분이는 그렇게 매일 다짐을 건넸습니다. 그 다짐이 담을 넘어 도리의 마음에 가닿기를 바라면서요. 민판서는 날마다 도리를 끌어내 신문했습니다. 내 본디 이름을 대라. 너는 윤가가 아니냐? 도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판서가 거의 다 눈치챈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도리라는 머슴일 뿐입니다. 윤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놈이 그래도 매우 쳐라. 또다시 모진 매가 쏟아졌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자신이 윤재겸임을 인정하는 순간 분이까지 위조 사건에 엮여 죽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도리는 차라리 머슴으로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판서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분이가 무언가 증거를 지녔을지 모른다고 판단한 민판서는 마름을 시켜 오두막을 샅샅이 뒤지게 했지요. 분이가 옥담장에 가 있는 사이 마름과 하인들이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분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두막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요. 마름이 증거를 모조리 태우려 한 것입니다. 안 돼요. 분이가 불길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놀이개를 방 안에 두고 나왔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유품이자 윤참판의 밀서가 든 그 놀이개를요. 저것만은 안 됩니다. 놓으세요. 하인들이 분이를 붙들었습니다. 분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다 타버려라. 증거도 너희의 헛된 꿈도
마름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오두막은 무너져 내렸고 놀이개도 밀서도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물러간 뒤 분이는 식지 않은 잿더미를 맨손으로 헤집었지요. 손이 데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무언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종이 조각 하나였습니다. 밀서의 한 귀퉁이가 불길 속에서 기적처럼 타담한 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글자 몇 자와 윤참판에 수결한 귀퉁이가 겨우 알아볼 만큼 남아 있었지요. 이것만이라도 남았구나. 분이는 그 그을린 조각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온전한 밀서는 사라졌지만 그 한 조각만은 지켜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우리 두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 분이는 잿더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도리는 옥에 갇혀 처형을 앞두고 온전한 밀서마저 한 줌 재로 사라진 것입니다. 18년의 한도, 10년의 서름도 이제는 영영 풀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잿더미를 헤집으며 울고 또 울었지요. 하늘마저 무심한 듯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월할멈이었지요. 굽은 허리로 빗속을 헤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러다 내 몸 상한다. 일어나거라. 할머니 이 타담한 조각 하나만 남고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유품도 온전한 밀서도요. 이깟 조각으로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리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분이가 그을린 종이 조각을 쥔 채 할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할멈은 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지요. 증거가 다 사라진 개로구나. 할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도련님을 둘러엎고 도망친 지 18년, 마침내 진실을 밝힐 날이 오는가 싶었는데 말이지요. 할멈은 한참을 분이와 함께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더는 기댈 곳도 내보일 증거도 없었지요. 가장 깊은 절망이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리의 처형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분이는 불타버린 오두막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지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증거도, 집도, 마을 사람들의 정도, 그리고 곧 도리마저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대로 나리를 보내드려야 하는가. 분이는 넋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사월할멈의 말이 떠올랐지요.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천하게 보는 그 마음이니라. 분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평생 천대받아온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알아도 숨겨야 했고 똑똑해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증거가 사라졌다고?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타 없어진 것은 밀서라는 종이 한 장일 뿐 진짜 증거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분이 자신의 머릿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외우게 한 그 거짓 문서. 분이는 그것을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밝힐 수 있다면 온전한 밀서가 없어도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지요. 글의 증거는 내 안에 있었어. 누구도 태울 수 없는 곳에. 분이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천하다고 멸시받던 자신의 총명함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분이는 품에서 그 그을린 종이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비록 한 귀퉁이뿐이지만 윤참판에 수결이 남은
이 조각과 자신의 기억을 맞대면 그 문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지요. 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 무렵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이 고을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월 할멈을 찾아갔지요.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마지막 방도가 있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거짓 문서를 외우고 있다는 것을 할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멈의 흐릿한 눈이 커졌지요. 내가 그 문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단 말이냐? 예, 할머니. 그리고 그날의 일을 증언해 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리께서 만나신 늙은 아전과 옹기장수 노인 말입니다. 그분들의 증언과 제 기억을 합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할멈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이 늙은이도 증언하마. 어린 도련님을 내 손으로 빼돌린 그날의 일을 내가 다 증언하마. 분이는 옛 아전과 옹기장수 노인을 은밀히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 떨던 노인들도 분이의 간절함에 마침내 마음을 돌렸지요. 그리고 도리의 처형날 마침내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처형장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도리가 형틀에 묶인 채 끌려 나왔지요.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민판서가 높은 자리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저놈의 목을 베어라. 망나니가 칼을 치켜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암행어사 출도요. 우렁찬 호령과 함께 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고 나타났습니다. 처형장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런데 민판서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색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자네가 어사로 내려왔는가? 알고 보니 어사는 민판서와 한양 시절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민판서가 자리에서 내려와 어사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마침 잘 오셨네. 글쎄, 천한 머슴놈 하나가 나를 헐뜯고 다니지 뭔가. 지금 그 죄를 다스리던 참일세. 허허, 대감께서 그런 일로 놓여오셨소이까. 어사가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사마저 민판서의 편이라면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형 집행을 계속하시오. 내 잠시 지켜보리다. 어사가 그렇게 말하자 망나니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눈은 겉으로 짓는 너털웃음과 달리 좌중을 찬찬히 살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분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어사또 한 말씀만 들어주시옵소서. 저 천한 종년이 무슨 헛소리를 끌어내라. 민판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사는 귀찮다는 듯 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웬 계집이냐. 판서 대감을 음해하는 무리렸다. 아니옵니다. 18년 전 윤참판 대감을 역적으로 몰았던 그 문서는 거짓이옵니다. 누군가 대감의 글씨를 흉내내어 꾸민 가짜였습니다. 그 거짓 문서를 베껴 쓴 이가 바로 소녀의 아비 유설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비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기에 입막음당해 죽었지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어사가 미간을 찌푸렸지요. 증좌가 있느냐?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증좌도 없이 무슨 헛소리냐? 민판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밀서가 불타 없어진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문서라면 이미 불타 없어진 지 오래요. 저 계집이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요. 어사 또 한낱 천한 계집의 말에 멀쩡한 형 집행을
늦추실 셈이요? 과연 그렇구려. 증좌가 없으니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망나니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형을 집행하라. 망나니의 칼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도리의 목을 향해 칼날이 번뜩였지요. 분이의 눈앞이 새카매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분이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문서는 여기 있사옵니다. 소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여기에. 분이는 한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품에서 그을린 종이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불길 속에서 건져낸 그 문서의 한 조각이옵니다. 보십시오. 윤참판 대감의 수결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문서를 글자 하나, 토씨 하나까지 외우고 있나이다. 칼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어사도 잠시 손을 들어 망나니를 멈췄지요. 그때 민판서가 다급히 역공을 폈습니다. 어사 또 속지 마시오. 그 위조 문서를 베낀 자가 바로 저 계집의 아비요. 딸이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저 부녀가 멸문당한 윤가와 한패가 되어 죄 없는 나를 모함하는 것이란 말이오. 제법 그럴듯한 반격에 좌중이 다시 술렁였지요. 하지만 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녀의 아비는 그 문서를 베꼈습니다. 허나 칼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베꼈을 뿐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기에 끝내 입막음당해 죽었습니다. 대감, 그 죄까지 죽은 아비와 소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십니까? 정녕 결백하시다면 소녀가 외우는 이 문서가 어디가 틀렸는지 대감께서 직접 가려주시지요. 분이는 다시 그 긴 문서를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대목에 이르러 또렷이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리고 윤참판은 그 대가로 오랑캐에게서 황금 1000냥을 받기로 하였다. 일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판서가 발끈하여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 문서에 황금 1000냥 따위는 없었다.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구절뿐이었거늘. 순간 처형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대감, 방금 그 문서에는 황금 1000냥이 없었다 하셨습니까? 그 문서가 불타 없어졌고 대감께서는 본 적도 없다 하셨거늘. 어찌 그 내용을 그리도 소상히 아신단 말입니까? 민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본 적도 없다던 불타 없어졌다던 그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곧 제 죄를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분이가 일부러 없는 구절을 끼워 판함정에 그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제야 어사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너털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사실 어사는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진 민판서의 편을 드는 척하며 양쪽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치술. 그대는 방금 불타 없어졌다는 문서의 내용을 어찌 아는가? 본 적도 없다는 그 문서를. 내 짐짓 그대 편을 드는 척 지켜보았더니 과연 제 입으로 실토하는구나. 여봐라, 형 집행을 당장 멈추라. 망나니의 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칼은 도리의 목이 아니라 그 앞에 땅에 내리꽂혔지요. 한 박자만 늦었어도 도리의 목숨은 없었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분이의 그 한마디가 칼끝과 거의 동시에 도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사가 추궁을 시작했지요.
산 증인이 있다 하였느냐. 나오라 이르라. 그때 늙은 아전과 옹기장수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월할멈도 굽은 허리를 이끌고 나왔지요. 어삿도 소인이 그날의 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판서가 사람을 시켜 대감의 글씨를 흉내내게 하고 유서리에게 그것을 베끼게 하였습니다. 유서리가 진실을 알고 망설이자 민판서가 그를 죽였습니다. 소인이 그 시신을 거둔 사람이옵니다. 세 사람의 증언이 하나로 모이자 민판서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 거짓이오. 저것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천한 자의 말은 못 믿고 판서의 말은 믿으라는 게냐? 한데 방금 제 입으로 다 실토한 것은 누구더냐? 어사가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민판서는 말문이 막혔지요. 게다가 오두막에 불을 질렀던 그 마름이 제 목숨을 부지하려 그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대감의 명을 받고 오두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증거를 없애라는 분부였습니다. 내 이놈 닥치지 못할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대감, 소인은 더는 대감과 함께 죽지 않겠습니다.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민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사가 도리를 향해 물었지요. 그대는 누구인가? 바른 대로 고하라. 도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형틀에 묶인 채로 또렷이 말했지요. 소인은 멸문당한 윤참판의 막내 아들 윤재겸이옵니다. 사월할멈이 통곡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삿도. 이분이 바로 윤참판 대감의 막내 도련님이십니다. 제가 이 손으로 둘러엎고 도망친 그 어린 도련님이세요. 내 말을 어찌 믿느냐? 증좌가 있느냐? 보십시오. 어삿도. 도련님의 오른쪽 손목에 쌍점이 있습니다. 윤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옵니다. 갓난쟁이 적부터 제가 보아온 그 점이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리의 손목을 보니 과연 붉은 점 2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점이 바로 그 증표이옵니다. 할멈이 눈물범벅이 되어 외쳤지요. 어사는 모든 정황을 살핀 뒤 마침내 판결을 내렸지요. 들으라. 윤참판의 영모는 민치술이 꾸민 거짓임이 명백하다. 민치술을 당장 압송하여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며 윤참판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그 명예를 회복하노라. 민판서 민치술은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였습니다. 이놈을 끌어내라. 그 죄에 한 점 빠짐없이 추궁할 것이다. 어사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지요. 18년간 떵떵거리며 누리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든 죄를 추궁받고 끝내 처형되었습니다. 남의 가문을 도륙내고 무고한 이를 죽인 죗값을 치른 것입니다. 도리의 형틀이 풀렸습니다. 분이가 한달음에 달려와 도리를 부축했지요. 나리, 정신이 드십니까? 나리, 부인 그대가 나를 또 살렸구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아계셔서 그저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토록 천한 머슴이라 손가락질하던 양반들이 하나둘 윤재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공자를 몰라배웠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천한 머슴이라 손가락질한 죄 죽어 마땅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간의 무례를 어찌 다 사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충신의 아들이자 누명을 벗은 양반 가문의 자제 앞에 고을의 양반들이 다투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천한 것이라 침을 뱉던 자들이었지요. 제목 그대로 3년 만에 양반들이 모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윤재겸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먼저 일으켰습니다. 양반들이 아니라 구석에 서 있던 분이었지요. 윤재겸은 분이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부인, 그대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한 양반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한데 저 여인은 성녀라 버려진 천한 종이 아니오? 윤 공자께서 어찌. 분이가 그 말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지요. 소녀는 성녀가 아니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지요. 분이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가 양반댁 씨바지로 팔려갔을 때 소녀는 아이를 갖지 않으려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제 아이를 또다시 종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죽는 그 하늘, 제 자식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녀라 버림받았으나 소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사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의 그 단단한 의지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부인, 어찌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디셨소. 내게는 어찌 한마디도. 나리께서 짊어지신 짐도 무거우셨으니까요. 소녀의 짐까지 더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재겸이 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 짐 함께 집시다. 혼자 지지 마시오. 예, 나리. 어사는 분이의 사연을 듣고 류서리의 딸 류서연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더는 종이 아니라 떳떳한 양인의 딸이 된 것이지요. 얼마 후 임금은 윤재겸의 공을 치하하며 벼슬과 옛 가문의 재산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의 아비는 충신이었고 그대 또한 그 피를 이었도다. 내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나와 나를 도우라. 하지만 윤재겸은 정중히 사양했지요. 전하, 황공하오나 소신은 벼슬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어찌하여 사양하는가? 그대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가 아니더냐.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나이다. 소신에게 내리실 재산으로 소신처럼 억울하게 종으로 떨어진 이들을 면천시켜 주시옵소서. 소신은 오랜 세월 머슴으로 살며 천한 신분으로 사는 이들의 서름을 똑똑히 보았나이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하셨던 것도 가문의 영화가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윤참판의 아들이로다. 그 청 내 들어주마. 임금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재겸은 그 재산으로 고을의 노비들을 면천시켰지요. 분이처럼 팔려 다니던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윤재겸과 류서연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토록 천대받던 머슴과 여종이 이제는 떳떳한 부부가 되어 맞절을 나누었지요. 분이는 곱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윤재겸을 마주했습니다. 때를 씻기니 눈처럼 흰 살결에 가을 물처럼 맑은 눈이 드러났지요. 윤재겸이 분이를 바라보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떳떳하오. 그날 저자에서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저 그대를 살리고 싶었소. 한데 정작 나를 살린 것은 그대였구려. 서방님, 소녀야말로 서방님께서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서방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를 살리며 삽시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천대받지 않고. 예, 서방님,
그리하겠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이라 부르던 입에서 이제는 서방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짐승처럼 팔리던 여종은 이제 떳떳한 안주인이 되었고, 등이 굽었던 머슴은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히 섰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오두막 자리에는 새 집이 정갈하게 들어섰지요. 마당에는 분이가 좋아하던 복사나무를 심었습니다. 서방님, 이 나무에 꽃이 피면 참으로 고울 것입니다. 그렇겠지. 봄마다 그 꽃을 함께 보십시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오. 예, 서방님. 봄이 오면 그 나무의 분홍빛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줍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천하게 보는 마음, 바로 그것이 천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고든 마음과 따뜻한 정을 지닌 사람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